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될 강사이자 연구원 그리고 응급구조사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 이 시간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이에요. 근데 심폐소생술은 사실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습이 같이 병행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올해는 이런 코로나 상황상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는 점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잘 실제로 대면하거나 또는 마네킹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단 마네킹을 조립하고 오늘은 선생님만 마네킹을 조립하고 진행을 해볼 텐데 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네킹이 조금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마네킹이라서 이것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과 얼굴이 연결시켜 줄 거예요. 뒷부분에서 연결시키면 이 마네킹의 실제 이름은 액타라고 하는 마네킹인데 오늘은 이 마네킹 이름을 한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성이라고 하는 이 마네킹에 한번 오늘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람이 쓰러진 걸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진짜 실제로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교육 주제를 조금만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쓰러졌고요.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같이 밥을 먹다가 쓰러지는 상황. 한 번씩 상상해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신고도 할 수 있고요. 그쵸? 의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 기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해야 할 행동들은 정말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네. 자, 여러 생각이 들 텐데 신고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의식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왜 이걸 꼭 정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몇 분일까요? 4분이에요. 4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도 하죠. 자, 왜냐면 4분이라는 시간은 심장이 멎고 나서 혈액이 멈추면 혈액의 이동이 멈추면 뇌가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 뇌가 가장 길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4분 내지 5분이에요. 그래서 뇌가 다치기 전에 우리는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문구를 하나 전달할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 실제로는 7가지가 있거든요. 그 7가지 행동의 첫 번째 글자만 따서 만들어 온 문구가 있어요. 지금 전달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앉아서 있는 그 자리에서 따라해 주십시오. 위, 반, 신, 호, 32번.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위, 반, 신, 호, 32번. 그렇죠. 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의 첫 번째 글자만 따서 만든 문구예요. 자, 위로 시작하는 행동은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자, 여러 생각이 드시겠지만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해야 하는 행동은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위험물 치우기 단계가 1번입니다. 위험물을 치워야 쓰러진 사람도 안전하고 처치할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 단계에서는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동의 구하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응급처치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에게 반응을 확인할 동의를 구하고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동의를 구하나? 그죠? 근데 사람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멎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잠깐 어지러워서 쓰러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쓰러지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응급처치 해드려도 될까요? 또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만지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단계 응급처치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심장이 멎어서 쓰러진 사람이라면 의식이 없을 거예요. 이럴 때는 주변에 보호자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보호자가 없으면 그냥 하십시오. 나름대로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응급처치하면 나중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 단계 마쳤습니다. 위험물 확인하고 동의를 구했어요. 이제 반응으로 시작하는 행동을 시작할 건데 반응 확인을 할 거예요. 반응 확인. 자, 반응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거 어때요? 네, 반응을 확인할 때 많은 분들이 어깨를 툭툭 쳐야 합니다. 또는 뺨을 때려야 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반응을 확인할 때 이런 방법보다도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선생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깨에 있는 근육 중에서는 정말 조금만 눌러도 크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근육 하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레고손 알 거예요. 레고손. 저 레고손이 딱 요만큼으로 작게 생겼어요. 이만하게 생긴 요만큼의 손으로 잡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 있는 목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근육인데 다 같이 한번 앉아있는 자리에서 만져볼게요. 자, 우리 목에 연결되어 있는 정말 작은 근육이에요. 이 근육을 자극하면 조금 아픈 느낌이 들 겁니다. 승모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스트레스 근육이라고도 해서 이 스트레스가 축적될수록 좀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근육은 마냥 시원하지만은 않아요.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반응을 확인할 때 승모근을 자극하면서 귀에다가 대고 같이 소리를 질러서 청각적인 자극과 함께 반응을 확인할 겁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선생님은 쓰러진 사람의 위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정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확인해요. 근데 만약에 반응이 있으면 너무 다행이에요. 반응이 있으면 위 단계에서 구하지 못했던 동의를 미리 구해놓을 수도 있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위, 반,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신이에요. 신. 자, 신 단계에서도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위 단계에서도 두 가지 했는데 위험물 확인이랑 동의 구하기 했었는데요. 신 단계에서도 두 개 할 거예요. 신고랑 심장 충격기. 자, 심장 충격기라는 기계도 요청할 거예요. 자, 신 단계에서의 심장 충격기는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장 충격기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구급차보다 더 빨리 가지고 오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일단 신고 몇 번에 할까요? 112? 120? 아니죠. 11? 그렇죠. 9. 119에 신고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구급차가 지령을 받고 출동하겠죠. 자, 전국 평균적으로 소방차, 그러니까 구급차 도착 평균 시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한번 예상해 본 적 있나요? 2017년도 소방청 기준으로 구급차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몇 분이 지난 시간이죠? 그렇죠. 4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급차를 기다리지 않을 거고요. 물론 빨리 오면 좋겠지만 기다렸다가는 조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신고를 해놓고 이제 한 사람에게는 심장충격기를 요청할 거예요. 심장충격기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아두었다가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심장충격기 대충 가지고 와주세요. 빨리 어디서 빨리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꺼내와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주면 훨씬 빨리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필기가 가능하면 써주면 좋겠어요.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여기에서 심장충격기 위치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지금 다른 분이 안 계셔서 지목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쓰러진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랑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옷 입은 사람한테는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거기 파란 옷 입으신 분 심장충격기 갖다 주세요 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없고 빨간 옷 입으신 분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분 한 분에게 심장충격기랑 신고 두 가지를 다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나랑 내 가족이랑 단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가족이 쓰러진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신고까지는 스피커폰이나 스마트폰을 한뼘통화 기능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심장충격기는 포기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환자를 두고 나가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할 일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아파트이거나 뭔가 요청할 수 있을 때에는 경비에다가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신고랑 심장충격기를 잘 요청을 했으면 다음 단계 넘어갈 겁니다. 위, 반, 신, 다음 단계 뭘까요? 그렇죠. 호흡 확인이에요. 자, 호흡을 확인하는 이유는 호흡을 확인해서 이제 진짜로 내가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 확인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숨에는요. 들어가는 숨이 있습니다. 들숨이라고 해요. 나오는 숨은 날숨이라고 하죠. 자, 이 들숨과 날숨을 확인해 볼 건데 우리 들이쉬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크게 들이쉴 때 한 곳이 올라와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깨가 올라와요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가슴이 또는 복부가 올라옵니다. 부풀어 오르죠. 그러다가 후 내쉬면 가슴은 들어가고 복부는 들어가고 코와 입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죠. 자, 우리 보통 성인 기준으로 호흡은요. 들숨, 날숨 둘 중에 하나를 3초에 한 번씩 합니다. 즉 처음에 3초는 들숨, 두 번째 3초는 날숨, 3초에 한 번씩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손으로 동시에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손바닥 한번 볼까요? 손등도 한번 보세요. 손바닥이 예민할까요? 등이 예민할까요? 그죠? 바닥보다는 등이 예민해서 우리 등으로 확인할 거예요. 자, 우리 손등으로 가슴에 올립니다. 그러면 가슴의 오르내림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코와 입에다가도 손등을 올립니다. 날숨을 확인합니다. 바람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3초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호흡이 있어요. 왜 있다고 느꼈냐면요. 가슴이 한번 오르락내 올라왔었어요.
3초 확인했더니 바람은 느낌이 안 왔는데 가슴에서 느낌이 왔어요. 오르락 한 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어주세요. 시작. 이번에는 두 손 다 호흡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르내림도 없고요. 코와 입에서 바람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냥 심장이 멎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상황. 자, 이럴 때에는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손으로 쓰러진 사람의 쓰러진 사람의 몸에 신체의 호흡을 확인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손을 갖다 대지 않고 손을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가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해봐봤으니까 꼭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호흡이 만약에 있으면 네, 맞아요. 이전에 신고한 구급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흡이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야 해요. 위, 반, 신, 그렇죠. 호, 다음은 30번 가슴 압박. 드디어 가슴 압박 단계입니다. 자, 호흡이 없다는 건 심장이 멎었다는 증거니까, 폐가 멈췄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심장을 압박해서 피가 뿜어져 나오게 해서 어디로 흐르게 해줘야죠? 그렇죠. 뇌로 흐르게 해줘야죠. 그래서 뇌가 다치지 않도록 꾸준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게 목표예요. 자, 뇌는 한번 다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다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해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장과 폐를 살리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심장을 좀 본격적으로 살려볼 건데 우리 가슴에는 잘 보면 이렇게 젖꼭지가 있고 또 여기 명치도 있습니다. 근데 명치를 누를 것도 아니고요. 젖꼭지를 누를 것도 아니에요. 갈비뼈를 눌러서도 안 돼요. 어디를 압박할 거냐면 여기 갈비뼈, 양 옆에 갈비뼈 사이에 있는 세로로 있는 이 뼈를 압박할 겁니다. 이 뼈를 압박할 건데 이 세로로 있는 이 뼈를 압박할 때 손에 어디로 압박하나 봤더니 여기 손목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닌 손 밑에 꿈치 부분으로 압박할 거예요. 손꿈치 부분으로 쓰러진 사람의 밑에서 압박하지 않고 옆에서 압박할 거예요. 옆에서 압박할 건데 옆에서 압박할 때 손꿈치가 정확하게 이 가운데 있는 뼈에만 올려줘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게 위치시켜주세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깍지를 껴주시고 자, 깊이는 이만큼 누를 거예요. 이만큼 깊게 눌러줄 겁니다. 자, 이만큼이 몇 센티미터냐면 5에서 6cm예요. 5에서 6cm. 자, 그래서 검지 들어서요. 한 마디 지나서 두 마디 정도까지가 대략 5에서 6cm. 그래서 이 정도를 압박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30단계부터 알려주는 이 단계는 실제 호흡이 있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깊게 하나, 둘, 셋, 넷 이 박자로 누를 거예요. 즉 1초에 2번 박자. 1초에 2번 박자를 압박할 거예요. 1초에 2번 박자가요.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실제 1초에 2번 박자는 생각보다 느리죠. 그래서 이 박자로 압박을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총 30번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번까지. 근데 만약에 30번을 했는데요.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 쓰러진 사람을 처음 만나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기가 좀 어려져요. 그럴 때는 인공호흡을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압박으로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거나 인공호흡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2개의 손가락과 5개의 손가락으로 기도확보를 하고 턱선과 바닥이 90도만큼 올라갔는지 바닥에 대하여 90도만큼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코를 막고 숨을 후 1초간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가슴이 올라올 거고 코를 떼어서 쉬었다가 코를 막고 후 1초간 불어 넣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소생이 안 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가슴 압박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30까지 갑니다. 자, 근데 나는 인공호흡을 안 하고 싶어요 할 때 주의점. 나는 인공호흡을 안 한다고 해도 압박을 하는 시간을 멈추면 안 됩니다. 29, 30, 1, 2, 3, 4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또 뇌에서 이 혈액을 받지 못하고 산소를 받지 못해서 공급받지 못해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가요. 언제까지 하나 봤더니 이 심장 충격기가 올 때까지 해요.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해요.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내가 쓰러진 사람 아니고 내가 지치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까지. 자,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반복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 기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기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 최소 처치자 최소 2명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원래 있던 사람, 그리고 이 기계를 가지고 온 사람 총 2명인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지고 온 사람은 기계를 이렇게 머리맡에 놓고 환자의 머리맡에 놓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지금 누군가가 계속 압박하고 있구나라고 상상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한번 전원을 켜서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 버튼은 초록색 버튼입니다.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제 여기 옆에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이분이 지금 압박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주세요. 장기 작동 정상.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패드를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밀착백에 붙여주십시오. 붙였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떨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떨어지라고 할 땐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빨간 누르십시오. 버튼이 깜빡거리죠.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눌러주세요. 전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움찔하는 게 눈으로 환자에게 보이고. 접촉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네. 흉부압박 30회 자, 시작. 여기서 박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박자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박자를 들으면서 압박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압박 박자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압박을 시행하면 돼요. 지금 나오는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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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자는 띠딕띠딕 이 박자는 총 30번이 진행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숨을 불어넣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숨을 불어넣고 싶지 않아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메꿔서 압박을 연결해서 해주면 되고, 또 2번 인공호흡하라고 할 거고, 총 2분 동안 압박과 숨 불어넣기를 반복시킬 겁니다. 그러면 2분이 지날 거고 기계에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환자에게서 다시 떨어지라고. 그러면 잠깐 떨어져 있으면 이제 기계에서 알아서 분석하고 알아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음성 지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음성 지시를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무시해도 되는 시점은 딱 한 번. 쓰러진 사람이 움직일 때. 충격 주고 나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내가
이 사람이 압박한다고 이 기계가 압박하라고 한다고 해서 압박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때 외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심장충격기 패드 붙이는 위치. 네,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화면으로 이 사람을, 이 마네킹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오른쪽 왼쪽이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잘 보세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이대로 돌리면 여기가 오른쪽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림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딱 스티커를 떼어서요. 여기 딱 띄워보면 공중에다가 여기 어디로 가라는 게 보이죠? 띠리리리릭 띡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네 왼쪽 옆구리 쪽으로 가래요. 띠리리리릭 띡 배가 아니라요. 약간 옆구리 쪽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붙이는 패드는 오른쪽 쇄골뼈 한번 만져볼래요? 쇄골뼈? 쇄골뼈 아래에 붙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쇄골뼈 아래에 붙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의는 당연히 옷은 제거해야겠죠. 근데 옷을 제거했더니 이 사람이 땀을 좀 많이 흘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히 닦아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깨끗한 맨살에 완전히 밀착되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기계는 공공장소에 있는 이 심장충격기는 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치만 잘 알아뒀다가 얼른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친구들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심장충격기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의 질문도 받고 또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는 네, 꼭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배웠던 문구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자 위, 반, 신, 호, 32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40분 됐나요? 와 진짜 잘 나왔어요. 딱 맞았어요? 네, 영상이 잘 나왔어요. 영상이 잘 네, 정말 잘하시네요. 시간이 조금